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으며 직장인들의 발걸음은 매우 가볍게 느껴집니다. 코스피 지수가 6,200을 돌파하며 거침없이 질주하자 주변 동료들은 오늘 하루가 어떻게 전개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길에 오릅니다. 사람들은 과연 코스피가 7,900이라는 역사적인 수치에 언제쯤 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빈센트님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며 시장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해 당장은 지수가 급격히 오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신중한 시각도 존재하며 시장의 과열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주식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정답을 맞히는 예언자가 아니라 시장과 투자자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을 돕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투자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지만 인간이자 회사원이라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때로는 대응이 늦어집니다. 과거의 하락장이나 폭락의 기억 때문에 현재의 무서운 상승세를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속 깊이 걱정과 불안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주식시장의 뜨거운 열기 속으로 기꺼이 뛰어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장 뜨거운 주식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인 빈센트님과 알상무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지난번 출연 당시 보여주었던 놀라운 통찰력과 호흡이 너무나 좋았다는 시청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이번 대담을 다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빈센트님은 여전히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시장의 에너지를 전달해 주시고, 알상무님 역시 도서팀장이라는 독특한 직함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슈카 친구들의 도서팀장으로 활동 중인 알렉스님과 별처럼 빛나는 스텔라 기자님이 함께 모여 지금의 복잡한 시장 상황을 진단해 봅니다. 실제로 여의도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 듣자니 점심 메뉴로 소고기를 찾을 만큼 수익을 낸 사람들의 넉넉한 마음씨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개인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은 다르겠지만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운 좋게 주변에 뛰어난 동료들이 많아 출근길이 가볍다는 빈센트님의 이야기는 현재 증권가가 얼마나 고무적인 상태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알상무님의 배우자 역시 증권업에 종사하고 있어 현장의 생생한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체감하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를 지켜봅니다. 주식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리테일 부문은 축제 분위기지만 자산운용업계는 지수의 가파른 상승 속도를 따라잡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지수가 시초가부터 급등해버리면 어제 종가에 사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코스피의 상승폭을 쫓아가지 못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액티브 매니저들이 많아지면서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시장을 강력하게 견인하며 지수를 올리는 상황은 펀드 매니저들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매니저들은 조정이 오면 매수하려고 기다리지만 가격이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오르면 결국 참지 못하고 추격 매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5% 가까이 급등하며 시가총액 1위를 지키는 날에는 지수를 따라잡기 위해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야만 합니다. 지수는 2% 상승하는데 반도체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오르면 다른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소외감을 느끼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겪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승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무리하게 투자하는 마인드를 버려야 하며 시장의 냉혹함을 잊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갇힌 기성세대와 달리 새로운 투자자들은 대장주 위주의 공격적인 투자 방식을 선호하며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1억 원이라는 소중한 투자 자금이 생긴다면 과연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현명할지 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빈센트님은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빛나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코스피 7,900 시대를 대비하는 매우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는 안전자산인 금이 15% 포함되어 있으며 하이닉스의 65%라는 파격적인 비중을 할당하여
성장을 노립니다. 또한 2분기에는 코스닥의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하며 코스닥 150 ETF를 10% 담아 지수 상승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현금 10% 중 일부는 위안화로 보유하여 다양한 통화가치 변화에 대응하고 앞으로의 강세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하는 전략입니다. 반면에 알상무님은 내게 1억 원을 준다면 누가 주겠냐는 농담 섞인 제목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정석적인 자산 배분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는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 삼성전자에 20%를 투자하고 코스닥 150 ETF에도 동일하게 20%의 비중을 실었습니다. 특히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엣지 있는 제약바이오, 개별 종목 2개를 선정하여 1,000만 원 정도를 과감하게 투자하는 전략을 보였습니다. 알상무님의 포트폴리오 왼쪽에는 위기 상황을 대비한 미국 중기 국채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시장 급락 시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달러 자산인 미국 국채는 연 3.75%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리 하락 시 가격 상승의 기회까지 제공합니다. 금 역시 10%의 비중으로 포함되었으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종이 증권이 아닌 실물금을 직접 보유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금은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사례처럼 국가적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두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는 주식 비중이 75%인 공격형과 자산 배분에 충실한 방어형으로 나뉘며 투자자들의 각기 다른 성향을 반영합니다. 빈센트님은 코스피 7,900이라는 수치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라고 단언하며 시장의 강력한 상승 에너지를 예고했습니다. 지수 상승의 시점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지만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주식시장은 전례 없는 속도로 목표치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하이닉스의 주가가 20만 원이나 30만 원을 넘었을 때도 사람들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며 선뜻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매력적인 가격이었음을 깨닫게 되며 지금의 가격 또한 미래에는 저점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뒤에는 현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당장 사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선택지였다는 사실을 모든 투자자가 뒤늦게 확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00만 닉스라는 용어가 상징하듯 하이닉스의 주가는 이제 저항선을 넘어 든든한 지지선으로 자리 잡으며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알상무님은 7,900이라는 수치가 올해 안에 도달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며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현재 지수가 6,000을 넘나드는 상황 자체가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반도체 이외 업종의 이익 증가세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에 변화가 생기거나 철강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이 사양이 낮은 반도체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하면 범용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알상무님은 이러한 대외적인 변수들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두 전문가의 상반된 의견 사이에서 신 기자님은 만약 1억 원이 있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반씩 투자하는 이른바 몰빵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지수가 결국 7,900까지 갈 것이라면 개별 종목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확실한 대장주에 집중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변동성은 작지만 사업 구조가 다각화되어 있어 안정적이며 지수 상승 시 시가총액 비중만큼 확실하게 움직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업황이 좋을 때 폭발적인 수익을 주지만 반대로 업황이 꺾일 때는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 리포트를 꼼꼼히 챙겨보며 투자에 참고하고 있으며 리포트의 내용이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는 훨씬 투명해졌으며 투자자들 또한 리포트의 행간을 읽어내며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리포트의 헤드라인은 강력 매수이지만 목표주가 상승폭이 작다면 이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조심스러운 신호입니다. 여의도 바닥에서는 매도 리포트를 쓰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완곡한 표현이나 수치 조정을 통해 자신의 진심을 암호처럼 숨겨둡니다. 투자자들은 리포트의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데이터와 애널리스트의 고민 흔적을 찾아내어 진정한 정보 가치를 판별해야 합니다.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보고서의 행간에는 차마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시장의 위험 신호가 암호처럼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목표 주가를 소폭 하향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지금은 주의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애널리스트는 모두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때 혼자서 파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하며 자신의 커리어와 명성을 걸고 승부수를 던지기도 합니다. 빈센트님은 하이닉스의 비중을 65%나 가져가는 파격적인 베팅을 통해 시장의 주도주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여의도에서는 매도 리포트를 썼다가 투자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거나 신체적인 위협을 느끼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투자 문화가 성숙해지면서 애널리스트들도 자신의 주장을 꺾을 줄 아는 진정한 겸손함을 갖추고 시장과 소통하려 노력합니다. 이제 막 시장에 등단하여 첫 번째 보고서를 내놓는 신입 애널리스트의 이니시에이트 리포트는 그들의 열정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긴 귀한 정보입니다. 수년 동안 보조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마늘과 쑥을 먹는 듯한 인고의 시간을 버텨온 그들의 첫 결과물은 데이터의 깊이부터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통로는 3프로TV나 슈카월드 같은 영향력 있는 경제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머니코믹스 같은 프로그램은 복잡한 시장 상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어 투자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신문 기사는 정보의 속도 면에서 다소 늦을 수 있으며 때로는 지나치게 수사적인 표현이 많아 마치 문학 작품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텔레그램 정보방은 실시간으로 차트와 그림을 공유하며 시장의 역동적인 변화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소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제도권의 애널리스트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은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찌라시는 반드시 주의 깊게 선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결국 살아남는 정보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 검증된 권위 있는 채널의 메시지들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빈센트님은 자신의 논리가 시장의 흐름과 일치할 때는 오히려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자신의 루틴을 지키며 심리적인 흔들림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보고서를 읽고 시장을 판단하는 단순한 루틴을 반복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현행법상 애널리스트는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까지도 개별 주식 매매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이해 충돌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해외 주식이나 지수 ETF 매매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아예 매매를 멀리합니다. 애널리스트라는 직함을 달기 위해 거쳐야 하는 3, 4년의 수련 과정은 데이터 추출부터 기업 분석까지 고된 업무의 연속이자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시니어 애널리스트가 시키기 전에 미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왜 이 조사를 시켰을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고민하는 태도가 성장을 결정합니다.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분석을 보고서로 내놓은 뒤에도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자신의 논리를 검증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반도체 비중을 늘려야 할지 고민될 때 해당 분야의 전문 애널리스트를 불러 심도 있는 세미나를 요청하며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자산 운용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예전처럼 직접 만나기 어려워지자 전화나 화상회의를 통한 소통이 늘어났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추천한 종목이 예상과 다르게 하락할 경우 펀드 매니저들은 그를 탓하며 투자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욕바지 역할을 시키기도 합니다.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은 타인의 거액 자산을 직접 운용하며 매 순간 수익률이라는 냉혹한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직업입니다. 헤지펀드 매니저였던 알상무님은 과거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 자금을 굴리며 시장의 최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1조 원이 넘는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는데 이는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동반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의 책상을 열어보면 각종 두통약과 영양제가 가득 들어 있으며 이는 그들이 매일 겪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거대한지 잘 보여줍니다. 영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 나오는 광기 어린 모습들이 결코 과장이 아니며 실제 운용 현장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긴박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긴장감 때문에 펀드 매니저로 10년 이상 장수하는 사람은 드물며 대부분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한계에 부딪혀 은퇴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아 상사에게 크게 질책을 받을 때면 일부러 더 크게 화를 내거나 키보드를 던지는 등 쇼를 하며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금융위기, 당시 프랍 데스크에 앉아 수백억 원의 자산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경험은 매니저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고통입니다. 회사의 자기 자본을 직접 굴리는 프랍 데스크는 고객의 돈을 운용할 때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책임감과 공포를 느끼는 살얼음판 같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등하여 엄청난 수익을 거둘 때 느끼는 짜릿한 쾌감은 마치 중독처럼 그들을 다시 시장으로 불러들이는 힘이 됩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유례없는 화랑을 보이면서 오랜만에 여의도에는 밥을 먹지 않아도 힘이 난다는 매니저들의 즐거운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투자 사고방식이 기존의 틀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경계하고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앞으로의 상승 추세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외부의 악재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데이터에만 매몰된 우리 자신의 고정관념입니다. 트럼프의 재선 여부나 각종 선거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이미 시장에 드러난 악재이므로 오히려 금리의 움직임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얼마나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하게 요동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거시 지표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요즘은 텔레그램을 통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양질의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이므로 이를 어떻게 선별하고 활용하느냐가 투자의 성패를 가릅니다. 알상무님은 2010년대 초반의 초저금리 시대가 금융위기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시장에 엄청난 돈을 퍼부었던 시기였다고 회상합니다. 당시에는 갈 곳 없는 유동성이 금리 상품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갔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는 정보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로 이동했습니다. 산업으로 흘러간 자금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만약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망하게 되면 그 유동성은 시장에서 영구히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인 현금 유동성은 부족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거대 기업들도 채권을 발행해 현금을 확보하려 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인 반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5%로 그 차이가 매우 커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습니다. 현금이 부족하거나 즉각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는 중소업체들은 고금리 환경 속에서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상무님이 코스닥 150 ETF를 추천하는 이유도 개별 중소형주보다는 검증된 상위 종목들 위주로 구성된 지수가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글로벌 시장 전반의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거보다 정보를 얻기는 쉬워졌지만 오히려 정제된 진짜 정보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더욱 비싸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료로 쏟아지는 정보들 사이에서 적시성과 정확성을 갖춘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퀄리티가 낮은 정보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며 진정성 있는 유료 정보 시장이 곧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6,200을 넘어서며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치에 도달하자 전 세계가 한국 시장의 놀라운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지수가 3,000만 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대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현재 6,000포인트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결과입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이 5년에서 10년 걸려 도달한 지점들을 불과 1년 만에 돌파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며 수익의 기쁨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질 것인지는 오직
투자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방송을 마치기 전 진행자는 전문가들에게 앞으로도 종종 출연하여 개인 투자자들에게 소중한 통찰력과 도움을 줄 것을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흔쾌히 응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시청자들에게도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말고 현명한 투자를 이어갈 것을 당부하며 퇴장했습니다. 대담이 끝난 후 스튜디오에는 춘천식 닭갈비의 맛있는 냄새가 퍼지며 고생한 출연진들의 허기를 달래줄 즐거운 간식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100% 신선한 닭다리, 살로 만들어 쫄깃한 맛이 일품인 닭갈비는 가성비까지 훌륭하여 고된 업무를 마친 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주식으로 기분 좋은 수익을 거두었다면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닭갈비를 즐기며 오늘 하루의 성과를 축하하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과거 금융위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한국 주식시장은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의 땅으로 변모했습니다. 2010년대의 지루한 박스권을 뚫고 올라온 지수의 에너지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기업들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동성의 힘으로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반도체라는 시대적 흐름을 완벽하게 올라탄 국내 대장주들의 혁신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알상무님은 시장이 과열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 흐름과 부채 비율을 꼼꼼히 따져보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화려한 주가 상승 뒤에 숨겨진 기업의 내실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갑작스러운 시장의 변동성이 닥쳤을 때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빈센트님은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요인을 결합하여 코스피가 7,900에 도달하는 시나리오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님을 데이터로 증명해 보입니다.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수많은 리포트들 사이에서 투자자들은 자신만의 적정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하는 시점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와 가전 부문에서 거두는 안정적인 수익은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을 상쇄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투자자들에게는 안전판이 됩니다. 반도체 단일 품목에 집중하는 전략도 좋지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사업 다각화가 잘 이루어진 기업을 포함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을 즐기는 투자자라면 개별 종목의 테마에 휩쓸리기보다 산업 전반의 성장성을 담보하는 ETF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분기에 찾아올 코스닥의 전성기는 혁신적인 벤처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안화 강세와 같은 환율 변동 요소는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외환 시장의 흐름도 놓치지 말고 체크해야 할 핵심 지표입니다. 1억 원이라는 거금의 투자 방향을 정할 때 전문가들의 조언은 훌륭한 나침반이 되지만 최종적인 선택과 책임은 결국 본인의 몫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 중기 국채와 같이 달러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전략은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훌륭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연 3.75%라는 확정적인 이자 수익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인 여유와 실질적인 수익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실물금을 직접 보유하라는 조언은 디지털 자산이 대세인 시대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전통적인 자산 보호의 지혜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경제 위기가 닥쳐 모든 종이 자산의 가치가 의심받을 때 손에 캑 수 있는 금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생존 자산이 될 것입니다. 주식 비중이 높은 공격적인 투자자일수록 하락장에 대비한 현금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7,900이라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조정과 고비가 있겠지만 확고한 투자 철학을 가진 이들에게는 성장의 과정일 뿐입니다. 두 전문가의 서로 다른 시각을 비교 분석하며 나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비율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성숙한 투자자로 거듭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식시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기준점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애널리스트는 정답을 맞히는 신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거친 시장의 바다를 항해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실수를 하기도 하고 조직의 한계에 부딪혀 대응이 늦어지기도 하지만 그들의 분석에는
여전히 유효한 시장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빈센트님은 하이닉스가 미래를 빛내는 업종이라며 당장의 주가 수치보다는 그 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에 더 큰 점수를 주었습니다. 1년 뒤에 우리가 현재의 차트를 다시 보게 된다면 지금의 망설임이 얼마나 아쉬운 기회였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입니다. 알상무님은 삼성전자가 가진 묵직하고 진중한 움직임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실질적인 지수 방어 효과를 동시에 준다고 말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사업 모델이 다각화된 기업을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삼는 것이 장기 투자의 핵심 비결입니다. 지수로 돈이 유입되는 시장 상황에서는 대장주를 사지 않고 지수를 이기겠다는 생각은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음을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ETF에 두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주도주가 바뀔 때를 대비하여 시장 전체의 성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액티브 펀드들이 출시되면서 지수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종목을 엄선하는 움직임이 코스닥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읽을 때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가정과 변수들을 꼼꼼히 뜯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성공합니다. 숫자로만 이루어진 차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공포가 얽혀 있으며 이를 읽어내는 인문학적 통찰이 때로는 기술적 분석보다 중요합니다. 여의도 현장의 분위기가 축제라고 해서 무작정 파티에 뛰어들기보다는 파티가 언제 끝날지 대비하며 출구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프로의 자세입니다. 금리가 요동치는 짧은 순간에 자산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목격하는 경험은 투자자로서의 시야를 한 단계 더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정상회담과 같은 거시적인 정치 이벤트가 반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지수를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변수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문화가 정착될수록 가짜뉴스는 사라지고 책임감 있는 전문가들의 진실된 목소리가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밤새워 작성한 첫 번째 리포트에는 기존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신선한 시각과 치밀한 데이터 분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매일 겪는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는 주식 투자가 결코 공짜 점심이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아픈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라는 성적표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명확한 투자 원칙을 세우고 이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송에서 다룬 다양한 포트폴리오 안들은 여러분이 1억 원이라는 자산을 운용할 때 실질적인 영감을 주는 훌륭한 시뮬레이션 자료가 될 것입니다. 빈센트님은 시장의 조정이 올 때마다 오히려 주식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역발상적인 투자 마인드를 강조합니다. 하이닉스의 주가가 100만 원이 되는 날은 더 이상 저항선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을 지지해주는 강력한 바닥권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시간이며 좋은 종목을 골라 장기 보유하는 복리의 마법을 믿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알상무님은 제약 바이오 종목에서 큰 수익을 노리려면 철저한 개별 종목 분석과 함께 시장의 유동성 환경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삼성전자가 끌어올린 지수의 온기가 코스닥 시장으로 퍼져나가는 시점에 맞춰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미국 중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채권 가격 상승과 환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전략적인 투자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실물금 보유는 단순히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현대 금융 시스템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같은 국가들이 겪었던 화폐 가치 폭락의 사례는 실물 자산의 중요성을 웅변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식 비중을 75%까지 높이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대세 상승을 확신할 때 실행할 수 있는 고수들의 전유물과 같습니다. 반대로 현금과 안전자산을 적절히 섞은 방어형 포트폴리오는 어떤 위기가 닥쳐도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줍니다. 지수 7,900시대를 준비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주위 동료들의 출근길이 가볍다는 여의도의 풍경은 현재 우리 시장의 펀더멘털이 그만큼 건강하고 활기차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기준점은
투자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적 자극제이자 시장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습니다. 정보의 적시성이 중요해진 시대에 텔레그램을 통한 실시간 소통은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 능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찌라시와 정제된 정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빈센트님은 매일 반복되는 자신만의 루틴을 통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시장을 응시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고 말합니다.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보고서를 정독하며 오늘 하루의 투자 방향을 설계하는 시간은 전문가들에게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일과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매매 금지 규정은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도서팀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는 알상무님처럼 전문가들은 끊임없는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키웁니다. 3% TV나 슈카월드 같은 채널들은 이제 단순한 방송을 넘어 투자자들의 학습 커뮤니티이자 정보 공유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정보는 생물과 같아서 신선도가 생명이기에 적시성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투자자들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알상무님은 신문 기사가 때로는 너무 늦거나 수사가 화려한 문학작품 같다고 지적하며 실시간 데이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되는 차트와 그림들은 복잡한 텍스트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전달하여 투자자들의 빠른 판단을 돕습니다. 하지만 익명성 뒤에 숨은 잘못된 정보들이 시장을 교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도권 전문가들의 검증된 채널을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빈센트님은 시장의 소음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귀를 닫고 본인의 분석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길을 가는 뚝심 있는 투자 철학을 보여줍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루틴을 반복하며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정심이야말로 전문가들이 장기간 시장에서 살아남는 핵심 비결입니다.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매매조차 금지된 채 오로지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고독한 분석가의 길입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수년간의 보조 연구원 생활을 거치며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끝에 내놓는 첫 보고서는 그야말로 영혼이 담긴 결정체입니다. 시니어 애널리스트가 시키기 전에 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하는 태도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 사이의 치열한 소통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소중한 자양분이 됩니다. 때로는 서로의 의견이 엇갈려 욕받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갈등과 조정의 과정이야말로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알상무님은 과거 헤지펀드를 운용하며 겪었던 수천억 원 단위의 매매 경험이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목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회상합니다. 1조 원이 넘는 거대 포지션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전율과 공포는 평범한 투자자가 경험하기 힘든 시장의 가장 원초적이고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의 책상에 가득한 약병들은 그들이 매 순간 수익률이라는 냉혹한 전쟁터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를 상징합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긴박한 상황들이 실제 여의도 운영 현장에서도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이 살아있는 유기체임을 증명합니다. 금융위기 시절 프랍데스크에서 자산이 사라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아픈 기억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일수록 과거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신만의 안전장치를 겹겹이 쌓아두는 철저함이 장기 생존의 열쇠입니다. 빈센트님은 앞으로의 상승장에서 우리를 발목 잡는 것은 외부의 경제적 악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는 고정관념이라 말합니다. 금리가 짧은 기간에 얼마나 큰 폭으로 요동치는지 관찰하는 습관은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제 정보는 양보다 질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가치 있는 정보를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투자자만이 시장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분석의 도구들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빈센트님은 시장이 축제 분위기일 때 오히려 침착하게 다음 하락장을 대비하는 현금 비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이닉스의 비중을 65%나 가져가는 전략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철저한 산업 분석과 기업의 성장성에 기반한 확신 있는 선택입니다. 알상무님은 삼성전자가 가진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하락장에서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 ETF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시장 전체의 상승 탄력을 누릴 수 있는 매우 영리한 방법입니다. 미국 국채와 같은 달러 자산을 일정 비율 보유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물금을 직접 보유하라는 조언은 디지털 수치로만 존재하는 자산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유의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깊은 배려입니다.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그들의 철학과 고뇌가 담긴 소통의 결과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매도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지 못하는 여의도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고 리포트의 수치 변화를 통해 진위를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입 애널리스트들이 겪는 인고의 시간은 데이터의 오류를 줄이고 더욱 정교한 분석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연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매일 아침 복용하는 영양제는 그들이 감당하는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지표이기도 합니다. 1조 원 단위의 포지션을 운용하며 겪었던 알상무님의 실전 경험은 이론적인 공부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시장의 생생한 날 것의 감각입니다. 금융사고나 시스템 붕괴의 위기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산을 지켜낸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주식 투자가 결코 쉽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며 매 순간 겸손한 자세로 시장의 변화를 공부하고 수용해야만 성공합니다. 빈센트님이 제시한 코스피 7,900이라는 수치는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며 얻게 될 정당한 기업 가치의 재평가 결과입니다. 금리의 미세한 변동이 주식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매크로 지표를 확인하는 일이 더 이상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쏟아지는 수많은 그림과 도표들은 복잡한 경제학적 원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시각적 교재가 됩니다. 가치 있는 정보는 더 이상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양질의 분석을 위해 기꺼이 투자하는 성숙한 투자 문화가 필요합니다. 여의도의 활기찬 아침 공기는 우리 경제의 심장이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음을 보여주며 새로운 부의 기회가 열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담을 마치며 두 전문가가 보여준 열정적인 토론은 투자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 근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식시장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분석의 도구들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빈센트님은 시장이 축제 분위기일 때 오히려 침착하게 다음 하락장을 대비하는 현금 비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이닉스의 비중을 65%나 가져가는 전략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철저한 산업 분석과 기업의 성장성에 기반한 확신 있는 선택입니다. 알상무님은 삼성전자가 가진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하락장에서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 ETF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시장 전체의 상승 탄력을 누릴 수 있는 매우 영리한 방법입니다. 미국 국채와 같은 달러 자산을 일정 비율 보유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물금을 직접 보유하라는 조언은 디지털 수치로만 존재하는 자산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유의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깊은 배려입니다.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그들의 철학과 고뇌가 담긴 소통의 결과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매도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지 못하는 여의도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고 리포트의 수치 변화를 통해 진위를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입 애널리스트들이 겪는 인고의 시간은 데이터의 오류를 줄이고 더욱 정교한 분석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연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매일 아침 복용하는 영양제는 그들이 감당하는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지표이기도 합니다. 1조 원 단위의 포지션을 운영하며 겪었던 알상무님의 실전 경험은 이론적인 공부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시장의 생생한 날것의 감각입니다. 금융사고나 시스템 붕괴의 위기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산을 지켜낸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주식 투자가 결코 쉽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며 매 순간 겸손한 자세로 시장의 변화를 공부하고 수용해야만 성공합니다. 빈센트 님이 제시한 코스피 7,900이라는 수치는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며 얻게 될 정당한 기업 가치의 재평가 결과입니다. 금리의 미세한 변동이 주식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매크로 지표를 확인하는 일이 더 이상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쏟아지는 수많은 그림과 도표들은 복잡한 경제학적 원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시각적 교재가 됩니다. 가치 있는 정보는 더 이상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양질의 분석을 위해 기꺼이 투자하는 성숙한 투자 문화가 필요합니다. 여의도의 활기찬 아침 공기는 우리 경제의 심장이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음을 보여주며 새로운 부의 기회가 열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담을 마치며 두 전문가가 보여준 열정적인 토론은 투자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 근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내가 가진 종목만 오르지 않는다는 소외감에 사로잡혀 무리한 교체 매매를 시도하다 손실을 키우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조급함을 버리고 자신이 처음 세웠던 투자 원칙과 비중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차분하게 시장의 순환매를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빈센트님은 시장의 주도주인 하이닉스에 집중하면서도 포트폴리오의 25%는 현금과 금으로 구성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알상무님은 개별 종목의 엣지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제약 바이오 종목이 전체 수익률을 견인하는 강력한 알파 수익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연 3.75%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달러 자산으로서의 매력은 여전히 높으며 이는 전 세계 자금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실물금 보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금이 가진 고유의 교환 가치와 신뢰성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나 그리스의 사례처럼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었을 때 금은 가족의 생계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실질 자산이 됩니다.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는 정답이 아니라 시장의 다양한 변수들을 조합하여 만든 하나의 논리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리포트의 행간에 숨겨진 조심스러운 어조나 데이터의 미세한 하향 조정은 투자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소리 없는 경고음과 같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보조 연구원들이 겪는 3, 4년의 수련 과정은 복잡한 시장의 메커니즘을 몸소 체득하고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나는 토대가 됩니다. 시니어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여 완벽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센스는 비단 증권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서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역량입니다.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가 나누는 치열한 토론은 투자 전략의 허점을 보완하고 더 정교한 자산 배분안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때로는 시장의 비난을 한몸에 받는 욕바지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고통을 감내하며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전문가의 진정한 책무입니다. 알상무님이 프랍데스크에서 직접 자본을 운용하며 느꼈던 피가 마르는 듯한 긴장감은 주식시장의 냉혹한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이 눈앞에서 요동치는 것을 지켜보며 내린 결정들은 평범한 이론 공부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실전 투자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들의 책상 위에 놓인 두통약은 그들이 매 순간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투를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픈 상징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뜨거워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안전장치를 겹겹이 쌓아두는 사람만이 장기적인 상승장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빈센트님은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의 경제 지표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고정관념이라 말합니다.
미국 금리가 짧은 기간에 얼마나 급격하게 요동치는지 관찰하는 습관은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목을 키워줍니다.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나만의 논리로 소화하는 투자자만이 다가올 7900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축제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의 수익에 취하기보다 시장이 주는 신호를 더욱 세밀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여의도의 아침을 밝히는 수많은 모니터 속에는 전 세계 경제의 맥박이 뛰고 있으며 그 흐름을 타는 자만이 부의 기회를 거머쥡니다. 빈센트님은 코스피 7900이라는 수치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 가치가 반영될 정당한 종착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 인공지능 혁명의 심장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상승에는 조정의 고비가 있기에 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일정 수준의 안전 자산을 병행 보유해야 합니다. 알상무님은 삼성전자가 가진 거대한 생태계가 주는 안정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제약 바이오를 통해 수익률에 엣지를 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지수로 돈이 몰리는 장세에서는 대장주를 외면하고 소외된 종목만 고집하는 고정관념이 오히려 투자 성과를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코스닥 150 ETF에 투자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돌발 악재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하면서도 시장의 평균적인 성장률을 확보하는 영리한 선택입니다. 특히 기술력이 검증된 중소형주들이 대거 포진한 코스닥 시장은 2분기부터 본격적인 가치 재평가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중기 국채금리의 3.75%라는 수치는 글로벌 자본의 이동 경로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이정표이며 이를 주시하는 안목이 필수적입니다. 달러 자산인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것은 단순한 이자 수익을 넘어 환율 변동이라는 파도에 대비하는 튼튼한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실물 금보유는 디지털 숫자가 주는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취약성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유가 주는 가장 원초적인 안도감을 투자자에게 선사합니다.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 폭락 사례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종이 자산의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일깨우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애널리스트가 밤새 고민하며 작성한 보고서는 시장과 투자자 사이의 언어적 장벽을 허물고 합리적인 판단을 돕는 소중한 지식의 가교입니다. 리포트의 겉으로 드러난 매수 의견보다는 그 속에 담긴 기업 분석 데이터와 산업 전망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의 시작입니다. 매도 리포트를 쓰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완곡한 수사들은 투자자가 스스로 정답을 유추해야 하는 일종의 암호문입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수년간의 고된 훈련 끝에 내놓는 이니시에이트 리포트에는 기존 권위에 굴하지 않는 신선한 시각과 치밀한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시니어가 시키기 전에 미리 자료를 준비하는 센스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전문가로서의 직업적 태도이자 성장의 열쇠입니다.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가 나누는 열띤 토론의 현장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장의 공정 가치를 찾아가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건강한 대립이 있기에 우리 금융시장은 더욱 투명하고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자본시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일상은 매 순간 수억 원의 자산이 요동치는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수명을 깎아내는 사투입니다. 그들이 책상 위에 늘어놓은 수많은 약병은 화려한 연봉 뒤에 숨겨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중압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슬픈 훈장과도 같습니다. 알상무님은 과거 프랍데스크에서 회사의 자본을 직접 굴리며 겪었던 피가 마르는 듯한 경험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뼈에 새기게 했다고 합니다. 금융위기 당시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며 느꼈던 무기력함은 투자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도 두려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뜨거워도 냉정함을 유지하며 나만의 안전장치를 겹겹이 쌓아두는 철저함만이 장기적인 상승장에서 최후의 미소를 짓게 합니다. 빈센트님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진정한 적은 외부의 경제 지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거부하는 우리 내면의 낡은 고정관념이라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반도체가 새로운 석유가 된 시대에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는 것은 부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는 것과 같습니다. 금리가 짧은 기간에 급격히 변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관찰하는 습관은 글로벌 자금의 대이동을 미리 예측하는 안목을 길러줍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보다 질이 중요해진 만큼 가치 있는 분석을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투자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찌라시와 정제된 정보를 구분하는 해안을 가진 투자자만이 다가올 코스피 7900 시대를 선도하며 진정한 자산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활기찬 분위기는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거대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담을 마치며 두 전문가가 전한 진심 어린 조언들은 단순한 종목 추천을 넘어 투자자 개개인이 스스로 서는 지적 근력을 키워주었습니다. 방송 이후 마련된 소박한 닭갈비 만찬은 치열한 토론으로 지친 출연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분 좋은 휴식의 시간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100% 신선한 닭다리 살로 만든 쫄깃한 식감은 고된 업무 뒤에 찾아오는 소소한 행복이며 가성비까지 훌륭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거둔 기분 좋은 수익을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축하하는 시간은 투자가 주는 가장 실질적이고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1억 원의 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은 각자의 자산 상황에 맞춰 변형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훌륭한 실전 연습 교재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묵직한 안정감과 하이닉스의 폭발적인 성장성을 조화롭게 배분하는 감각이야말로 현대 투자자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기술입니다. 코스닥 150 ETF를 통해 시장의 평균적인 성장에 올라타고 달러와 금으로 안전판을 마련하는 전략은 자산관리의 정석이라 불릴 만합니다. 7,900이라는 산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조정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통과 의례이며 이를 즐기는 자만이 목적지에 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뜨거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등불이 되어 더 밝고 풍요로운 미래로 안내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여의도의 뜨거운 이야기는 단순한 시장 분석을 넘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때로 두렵기도 하지만 명확한 투자 원칙과 전문가의 통찰이 있다면 누구나 성공적인 항해를 마칠 수 있습니다. 빈센트님이 예고한 7,900의 시대는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하고 풍요로운 시장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혁명은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승의 열기 속에서도 늘 냉정함을 유지하며 금리와 환율 같은 매크로 지표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겸손한 투자 태도를 잊지 마세요. 알상무님이 강조한 자산 배분의 지혜는 어떤 예기치 못한 시장의 폭풍우가 닥쳐도 우리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든든한 방패입니다. 미국 국채와 실물금이라는 안전판을 마련해 두는 것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장기 생존의 핵심 전략이자 투자의 기본입니다. 정보의 질이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에 정제된 데이터를 선별하고 나만의 논리로 소화하는 지적 근력을 키우는 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가 현장에서 겪는 고뇌와 헌신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시장 이면에 숨겨진 진짜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작은 루틴들이 쌓여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만들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성공적인 투자자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투자란 결국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고정관념을 깨부수며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여의도의 가벼운 출근길 풍경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에너지로 전달되어 매일매일이 축제 같은 즐거운 투자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대담을 마무리하며 나눈 소박하고 맛있는 닭갈비처럼 여러분의 투자 성과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하고 넉넉한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1억 원의 포트폴리오를 고민하던 오늘의 진지한 시간들이 훗날 여러분이 거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마스터로 성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화하지만 그 변화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로운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은 언제나 가장 정직하고 풍성한 보상을 약속해 줍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룬 모든 수치와 전망들은 여러분의 판단을 돕는 참고 자료일 뿐, 최종적인 선택은
자신의 확신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명심하세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여의도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며 더 밝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힘차게 고동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두 전문가의 따뜻한 시선과 진행자의 유쾌한 배웅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모든 파도를 이겨내고 7,900이라는 산 정상에서 환하게 웃으며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 함께 기분 좋게 상상해 봅시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의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며 오늘의 대담 시나리오를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